여러분들 혹시 북한의 기쁨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쁨조? 그거 북한 김씨일과 걔네들이 뭐 눈요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좀 하고 뭐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 사회에서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전부터 수많은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은데 공통된 이야기는 김부자의 지시로 탄생하게 된 성노예 집단이라는 거죠.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기쁨조인 거죠. 성노예 집단이다 보니 당연히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와, 이게 진짜 21세기 그것도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뭐 이런 의문까지 들게 만들죠.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현실판 연산군 김부자의 은밀한 사생활 기쁨조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북한이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탈북자들이 기쁨조에 대해 증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서 기쁨조를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죠. 때는 김일성에서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는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김일성의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아들인 김정일이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고심의 끝에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기쁨조라는 거지. 그리고 뭐 김일성이 죽으면 지가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신이 좀 더 스무스하게 세습을 하려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뭐 아무튼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기쁨조를 만들었다는 건데, 아버지 체험보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녀석의 길을 받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진행시키라. 이렇게 김정일의 의도대로 북한에는 기쁨조라는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뭐 그래, 독재 정권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그런 거 하는 거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여자애들 데리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알겠는데, 근데 얘네한테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자면 뭐 얼굴이나 몸매의 볼륨감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어디 길바닥 출신도 데려오기도 좀 그렇고. 네,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김부자 역시 기쁨조를 선발하는데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먼저 출신 성분, 아니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라 출신. 당연히 얼굴이나 몸매의 기준도 있는데 이 출신을 가장 먼저 따진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만의 가족이 있다거나 뭐 가족 중에 탈북을 한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바로 외적인 기준인 거죠. 일반 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부터 만 27세까지 딱 이 나이 때 젊은 여성만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들을 쫙 세워놔.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신체 부위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 내가 생각하는 그곳인가? 아니 어떤 걸 생각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닙니다. 바로 눈의 흰자, 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이렇게 세 곳을 본다고 하죠. 무조건 이 세 곳은 새하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얼굴 모양도 계란형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뭐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가지런해야 하고, 뭐 몸에 상처도 없어야 하고, 키도 160에서 165 사이여야만 한다고 하고 등등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준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기쁨조 여성들의 키, 얼굴색, 출신 성분들의 기준이 정리된 약 100페이지 분량의 모집 요강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깐깐하게 검사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검사가 남았어요. 가족 검사도 마치고 미모 기준도 부합한 여성들을 데려다가 병원으로 가는데, 일하다가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한 애들로다가 뽑는 건가? 아닙니다. 이 기쁨조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검사가 남아있는 건데요, 바로 처녀성 검사. 거의 뭐 조선시대 왕이랑 다를 바가 없었던 거지. 일단 옷을 모두 벗겨서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처녀막 파열 검사를 통해 성경험 여부를 판단하죠. 근데 뭐 당연히 운동 등의 이유로 파열된 것은 문제 삼지 않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있었다, 성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뭐 질병 감염 여부와 함께 가족 병력까지 체크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성경험 유무 검사에서 탈락하는 후보자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와, 깐깐하게 또 드럽게 깐깐하네. 이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세우는 거야? 김씨 일가가 자신들의 취향을 쫙 적어다가 넘겨주나? 당연히 그럴 리는 없고, 이 기쁨조 선발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앙당 조직지도부 5가.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여성들을 선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김부자의 취향을 딱 분석하고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뽑아놓은 여자들은 바로 실전에 투입되냐? 그건 당연히 아닌데, 마지막으로 뽑힌 여성들을 데려다가 약 6개월 정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기쁨조의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노래와 춤 등으로 김정일의 정기 주연일인 매주 토요일 자유의 밤에서 공연하는 가무조, 물리치료나 직접적인 마사지로 피로회복을 돕는 행복조, 그리고 우리가 기쁨조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김부자의 그걸 해결해주는 만족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가무조에서는 자유의 밤 무대에서 김정일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북한 노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노래를 익혀 각 나라의 현지 의상과 풍습대로 연출하는데요. 각종 연회 자리나 파티에서 김정일은 물론 북한의 고위급 관료들까지 상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조에서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위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 전문의에게 마사지를 잘하는 방법을 교육받죠. 심지어는 잠이 들기 전까지 책을 읽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만족조.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입으로 만족을 시키기 위해 발치를 하고 틀니를, 이건 뭐 입에도 담기 힘든 오로지 그것을 잘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쁨조를 해외로 파견 보내 성교육을 받게 한 후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쳐 만족조로서 활동하게끔 만드는 방식도 존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엄선한 미녀들이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기쁨조에 선발된 인원들은 북한판 성노예로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느냐?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만큼 대우를 해주기는 개뿔. 이미 예상하시듯이 아무런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요. 기쁨조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동안은 그들의 생활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쁨조 여성들은 집에도 갈 수 없어 부모, 형제, 친구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죠.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와중 기쁨조에서 근무를 하며 임신을 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본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쫓겨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 본인의 일을 이어갈 수 없을 때는 소속되어 있던 기쁨조의 경력을 인정받아 당의 요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대체로 북한 내 중앙당 직속 며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조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의 요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하죠. 와, 이게 생각보다 더한 미친놈들이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작전명 씨앗 심기 작전. 이게 뭐냐면 북한에 방문한 다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고 젊은 기쁨조 여성과 동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임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하는 기쁨조 여성은 대다수가 10대라고 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같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주요 인사가 북한에 방문했을 때 통일전선부에서는 기쁨조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임무를 부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북하는 인사 동침할 것,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까지 조성해 주는데요. 먼저 외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연회를 베풉니다. 뭐 들쭉술, 뭐 뱀술 등등으로 북한에서 귀한 술을 내주고 얼큰하게 취하도록 만드는 거죠. 술을 먹지 않는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빙두라고 하는 마약을 몰래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숙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바로 그때 기쁨조의 특별임무가 시작되는 거지. 임무를 받은 기쁨조 여성들이 알몸에 코트만 걸친 채 외국 인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니, 술과 마약에 취해서 본능만 남아있는 남자 앞에 미모 여성이, 그것도 알몸인 여성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힘들겠죠. 결국 북한이 공작에 넘어간 이들은 그녀들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잔뜩 즐길 대로 즐긴 주요 인사들이 귀국을 준비할 때가 되면 한 CD를 건네주는데요. 이게 뭐죠? 한번 열어보시라요. CD? 아니 아니 여기에 뭐가 담겨있길래 나한테 주는 겁니까? 뭐긴 뭡니까? 어젯밤에 기쁨조로 화끈하게 제기 영상이 들어있지 않간 이런 식으로 주요 인사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귀국을 하게 된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물론 하룻밤만 같이 보낸 사이지만 아름다운 미모의 부인과 자신의 핏줄이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인질로 협박을 하면 안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게 되고 남몰래 거금을 북한 간부들에게 바치면서 부인과 자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평양시 어느 곳에서는 특별임무를 맡았던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정은이 집권한 현재는 과거 기쁨조의 모습은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요. 뭐 지네 말로는 북한은 정상국가다, 정상국가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왕조 국가에서 기쁨조라는 성노예 집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게다가 평소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엽색 행각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2017년에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북한이 고급 여성 속옷을 38억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소식을 보도하게 됐는데, 이 소식이 사실이 맞다면 아마 김부자들의 은밀한 사생활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기쁨조를 없앤 걸까요? 아니면 존속시킨 걸까요? 양쪽 모두의 의견이 있는데 일단 먼저 없앴다는 의견으로는 김정은이 기쁨조라고 불리우는 옥가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들에 대한 모집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옥가 대상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고 간호사, 안마사 같은 별장 관리 임무도 전부 남성들이 맡게 됐다고 하죠. 뭐 당연하게도 이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존속시켰다는 의견으로는 김정은이 2014년 다리 이상과 발목 수술 이후에 특히 휴양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자주 찾는 초대소와 별장 등지에는 기존 기쁨조의 기준보다 더 키가 커진 170 이상의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정일이 생존시 활동했던 기쁨조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 물갈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과거 김부자의 부름을 받아 기쁨조로 선발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북한 여성들과는 달리 현 시대의 북한 여성들은 기쁨조에 선발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얼굴에 흠집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김정은이 기쁨조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기쁨조죠. 언제든 어떤 형태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북한에서 이런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벌어졌고 그리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행히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